좀 공유 좀 하고. 자, 일단 저기 잠시만요. 단기납통신 요거 환급률 3월 되면은 줄어든다라고 얘기 나왔었거든요, 뉴스에서. 예, 근데 이제 최종적으로 결과가 나온 게 그냥 보험사 자율에 맡기겠다. 보험사 자율에 맡길 거고 자율에 맡기되 120% 정도는 그래도 보험사의 재정을 망치는데 문제가 되지 않으니까 그 정도는 그냥 우리가 손대지 않겠다 이렇게 결론이 났거든요. 그래서 단기납종신 뭐 이달에 끝난다라고 할 정도까지는 아닐 것 같아요. 그러니까 몇 개 회사들은 110%까지 줄인 데도 이미 있긴 하지만 지금 한 120% 정도 되는 회사들은 추가적으로 뭐 인하를 한다거나 이런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막 이달에 없어져요, 이달에 없어져요 하면 다음 달에 팔기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잘 판단해가지고 장기납 종신을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요것도 되게 중요한 내용인데요. 한번 읽어볼게요. 무릎 줄기세포 주사 혹시 요새 라이나 생명에서 계속 광고 많이 하잖아요. 상품에서. 자기네 무릎 줄기세포 주사 보장된다고. 근데 이게, 어, 이제 라이나 생명에서 개인 사보험으로 가입하는 거 말고, 이제, 물론 이제 실손의료비도 사보험이지만, 실손의료비로도 무릎 줄기세포 주사가 청구가 되게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막 사람들이 청구를 많이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의외로 또 이게 면책도 꽤 있대요. 왜 면책이 생기냐면은, 그게 이제 중요한 건데, 자, 볼게요. 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맞으려 그러면 이 관절염의 정도가 필요한데 이 관절염의 정도가 아닌 사람들이 자꾸 물기세포래. 무릎 줄기세포 주사를 맞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우리 이 건강보험 그 진료비 세분회업소에 보면은 법정 비급여라고 있거든요. 법정 비급여는 건강보험으로도 처리가 안 되고 실손의료비로도 청구가 안 되는 법정 비급여는. 근데 이제 여기 사용 대상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중간 수준의 골관절염 환자 해가지고 등급이 정해져 있다고. 근데 여기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들이 이제 병원에서 실손의료비 있냐? 무릎 줄기세포가 건강보험 처리되고 실손의료비도 청구가 된다. 막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서 만약에 치료를 받는다. 그러면 실손의료비로 청구를 해도 못 준다. 근데 지금 이걸 좀 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무릎 줄기세포 주사가 청구 금액이 100만 원에서 최대 막 2,600만 원까지 나간대요. 2,600만 원까지 나가는데 이게 문제는 뭐냐면 이게 진짜 문제는 뭐냐면 23년도 7월에 38건이었대. 청구건이. 봐봐요, 지금. 23년도 7월에 보험금 청구건이 38건이었는데 24년도 1월에 1,800건으로 늘어났대요. 이게 무슨 얘기야? 지금 이제 병원에서는 어쨌든 비급여를 청구를 많이 하면 수익이 되니까 이제 비급여 청구를 많이 하려고 그런단 말이에요. 근데 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가 일반 병원에서만 청구를 하는 게 아니라 한방병원에서도 또 치료를 받는다고. 줄기세포 주사를 받는다고. 자, 오른쪽 위에 한번 볼까요? 네. 자, 보시면 뭐 무릎 줄기세포 주사 보험금 청구는 38건에서 1,800건으로 95.7%가 증가했는데 정형외과, 재활의학과, 안과에서도 한대. 안과에서 실제로. 예, 안과에서도 하고 그래서 이 고가의 신의료기술 치료는 청구 금액이 100만 원에서 2,600만 원까지 편차가 되게 큰 것으로 확인이 됐는데 치료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 못한 채 병원의 권유로 치료를 받는 사례가 굉장히 빈번하대요. 그래서 실제로 어떤 사람들이 받을 수 있냐면 골수 흡입물 무릎 주사는 보건복지부 고시에서 X선 검사상 관절 간격이 정상에 비해서 명확하게 좁아졌거나 MRI 또는 관절경 검사를 통해 연골이 50% 이상 손상된 골관절염 환자를 치료 대상으로 정하고 있다. 법정 비급여가 보장이 되는 거고 법정 비급여 외가 보장이 안 되는 거였네. 예, 잘못 얘기했어요. 예, 법정 비급여 이외. 그래서 임의 비급여라고 하죠. 임의 비급여. 법정 비급여라고 안 하고 임의 비급여라고 나와 있는 게 있어. 그게 보장을 안 해주는 항목이야. 예, 지금 갑자기 제가 헷갈렸어요. 자, 그래서 혹시나 이 무릎줄기 세포 주사 맞는 분들 중에 이거 실손의료비 왜 안 돼요 하는 일이 앞으로 많이 생길 것 같아요. 우리 최근에 어떤 것도 문제가 많았었냐면 백내장도 문제가 많았었다고.
백내장 작년 7월인가 막 우리 이제 다초점 렌즈는 실손의료비에서 그러니까 입원으로 처리 안 해줘요. 단초점이고 백내장 수술 앞으로 통원으로만 처리해줘요 해서 입원으로 치료받은 사람들도 보장 안 해줬단 말이에요. 네. 그런 현상이 이 무릎 줄기세포 주사에 일어날 거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좀 관심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뭐 청구 금액이 어마어마해요. 자, 요거 확인해 보시고 무릎 줄기세포 주사 혹시 문제 안 생기게. 자, 그다음에 요것도 이제 하루 이틀 전에 난 기사인데 한 번씩 좀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이 국민연금을 조기 수령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조기 수령을 하게 되면 전체 내가 평생 받아야 될 연금액을 이제 축소시켜서 이 보장을 받는데 연간 일찍 수령 받을 때마다 6%씩 이제 연금 수령액이 줄어든대요. 3년이면 18%고 5년이면 이제 전체 수령액의 30%가 줄어드는 거죠. 그런데 이게 어쨌든 일찍 타면 일찍 탈수록 이 연금액이 줄어들다 보니까 이걸 가지고 막 손해연금이라고 막 이런 얘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자, 근데 여기 보시면요. 조기 수령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대요. 그럼 왜 그런가 하고 봤더니 은퇴는 점점 빨라지는데 노후 준비는 턱없이 모자란데 지난해 막 22년도, 21년도가 아니야. 23년도에 한국의 55세부터 64세가 가장 오래 일한 직장을 그만둔 나이가 평균 49.4세래. 그러니까 50세 이전의 직장을 그만둔다. 평생 직장이 없어졌다고 그만큼. 법정 정년이 60세인데도 불구하고 49세 때 은퇴를 한대요. 그런데 은퇴를 하지 않은 가구 중에서 노후 준비가 잘 된 가구는 8%가 안 되고 이미 은퇴한 가구 중에서도 열의 여섯은 생활비가 부족해서 국민연금이라도 당겨받아야 될 처지라는 거죠. 자, 근데 일본이랑 좀 비교를 해보면 자 보시면요. 일단 이제 우리나라도 70대 4명 중에 1명은 취업자래요. 일을 하고 있다는 거죠. 자, 다른 건 모르겠고 70대 인구가 400만 명 정도 되는데 요것도 한번 알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고객님들한테 얘기할 때 화법이 되겠죠? 지난 2022년도 기준 70대 국민연금 평균 수령액이 연 41만 원이래. 41만 원밖에 안 된다고. 여러분들 60대 넘어가가지고 월 평균 얼마 정도 필요해요? 물어보면 300만 원 얘기하잖아요. 그중에 41만 원 나온다고. 근데 남자는 50만 원이고 여자는 30만 원이니까 같이 결혼해서 살아도 80만 원 나오는 거야. 자, 그런데 뭐 물가 상승률 반영했으니까 뭐 5% 3%씩 올라서 얼마 받겠죠. 22년도 기준 이렇다 그러니까. 자, 근데 일본은 얼마를 받냐고 물어봤더니 일본은 128만 원 정도를 받아요. 되게 많이 받죠. 네. 저 되게 많이 받아요. 근데 우리나라가 자, 일본은 128만 원 받는데 그냥 단순히 막 일본이 연금 복지가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생각할 문제가 아니에요. 이것도 봐야 될 문제가 단순히 비교하는 것은 무리가 있는데 가입자들이 내는 연금보험료의 기준이 되는 보험료율, 그러니까 내 월급에서 보험료가 어느 정도 차지하느냐 이게 차이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보면은 우리나라는 지금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9%라는 거죠. 9%. 9%인데 이제 가입자가 절반이고 회사 절반 해가지고 이제 9%를 내고 있단 말이에요. 내 소득의 9%인데 4.5% 4.5% 해가지고 이제 9%를 내고 있다. 그러니까 이제 300만 원이면은 가입자가 4.5%, 그다음에 회사에서 4.5% 해가지고 9%를 내는데 이제 최대 많이 내봤자 53만 천 원밖에 안 된다는. 근데 일본은 얼마를 내냐면 보험료율이 소득의 18%를 내야 돼. 이게 18%가 어느 정도냐면요. 우리나라 공무원이 18%를 내요. 가입자가 9%, 그다음에 이제 나라에서 9% 해가지고 18%를 낸다. 공무원 연금이.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기본적으로 국민연금 자체를 덜 낸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단순히 어렵게 얘기할 게 아니라 요 정도 통계만 가지고도 고객한테 얘기해봐도 괜찮을 것 같아. 연금에 대한 니즈한계 할 때 우리나라 국민이 9% 국민연금을 내는데 4.5%는 회사에서 내주고 4.5%를 우리가 낸다. 근데 일본은 기본 국민연금이 18% 정도 된다. 그래서 128만 원 정도를 받는데 우리나라는 국민연금 70대가 받는 게 40만 원 정도밖에 안 된다. 그래서 그 9% 정도라도 개인연금을 가입하신다고 생각하시라고. 이 정도 니즈한계만 해도 고객분들한테 쉽게 설명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자, 그래서 실제로 우리 그 나라별 국민연금을 내는 정도의 어떤 비율을 보면은 우리나라가 얼마나 낮은지 볼 수가 있어요. 미국이 10%고 일본이 18%고 독일 18%, 영국 25%, 프랑스 27%. 예. 그래서 굉장히 덜 내고 있기 때문에 덜 받을 수밖에 없는 구조다.
그래서 이 나머지 부분에 대한 거는 개인연금으로라도 충족을 해야 된다는 거죠. 네, 이것도 한번 이런 기사들도 앞으로 좀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자, 그 다음에 실손의료비 관련된 기사가 또 났는데요. 이것도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4세대 실손의료비가 21년도 7월에 상품이 처음 출시가 됐잖아요. 24년도 7월부터 이제 처음으로 이 할인 할증이 시작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 공시가 나왔는데, 실제로 가입자의 72.9%가 1등급에 해당된대요. 가입자의 72.9%가 할인 대상인 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만나는 고객들 중에 열의 7은 다 할인 대상이에요. 예, 그리고 25.3%가 유지래. 2등급. 할증이 없는. 그럼 이거 두 개 합치면 몇 프로? 98, 97, 97%예요? 97%, 98%, 98, 99.2%? 이게 뭐야? 예, 98% 정도 되네요. 예. 그러니까 실제로 할증된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이 전환에 대한 것도 이런 통계 자료 보여주면 고객들이 좀 이해하지 않겠어요? 그러니까 전환할 때 고객분들이 막, 아, 이거 전환하면 어떡해? 막 이거 전환하면 나 나중에 보장 못 받는 거 아니야? 그러는데 이거 통계자료 보여주고 고객님 실제로 전환하시는 분들의 70% 정도는 할인 받으시고요. 25% 정도가 이제 유지고 나머지 한 1, 2% 정도가 할증되시는데 고객님 1, 2%에 들어가시겠냐? 물론 1, 2%에 들어가실 수도 있겠지만 그 해만 잘 관리하시면 다시 또 떨어질 수 있습니다. 너무 이렇게 걱정하시지 않으셔도 됩니다. 라고 이제 얘기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4세대 실손의료비. 그래서 3등급에 해당하면 할증이 100%가 되고 4등급은 200%, 5등급은 300% 이상의 할증이 되는데 이제 요거 예시가 좀 나와 있어요. 자, 요거 한번 볼게요. 자, 그래서 내가 100만 원, 자, 여기 보시면 100만 원, 100만 원 이상 150만 원 미만이 0.8%, 그러니까 100% 할증 대상인데 여기가 3등급이. 자, 근데 할증이 어느 정도나 하는지. 자, 100% 할증이라 그러면은 급여 보험료 5천 원이고 비급여 7,500원이면 할증을 비급여에만 매긴다고요. 지금 여기 보시면은 비급여 보험금 130만 원 수령해가지고 150만 원 미만 100만 원 이상 누간에 들어가죠. 그래서 100% 할증이 됐더니 보험료가 13,000, 12,500원에서 2만 원이 됐어요. 근데 비급여만 오른 거예요. 비급여만. 급여는 해당이 안 된다고. 이해되셨죠? 네. 급여는 이제 나이에 따른 인상분만 있겠죠. 1년 갱신이 되면서. 자, 그러면 다음 연도에 이제 할인이 됐어. 할인이 다음 연도에 내가 그 해에 청구하고 전년도에 청구를 하고 올해는 내가 청구를 하나도 안 해가지고 다음 연도에 이제 할인이 됐어요. 그러면 여기 2만 원에서 할인이 되는 게 아니라 말씀드렸다시피 5% 할인이 된다 그랬죠? 5% 할인이 되면 그것도 마찬가지로 비급여만 5% 할인이 돼가지고 원래 2만 원 내던 고객이 12,500원에서 할인이 된 12,125원 아니 150원을 이제 보험료로 내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식으로 이제 할인이 들어가니까 1년만 잘 관리하면 된다. 1년 해서 올라가도. 예를 들면 저는 작년 11월에 허리 수술을 해가지고 이제 비급여 보험금 잔뜩 타가지고 이제 할증 될 거잖아요. 그래. 할증 때려 맞을 거거든요. 대신 저는 언제 관리하면 돼요? 올해 관리 잘하면 되죠. 올해 관리 잘해가지고 청구 안 하면 또 다시 할인 되겠죠. 올해는 이제 보험료 올라가겠죠. 네, 그래서 그거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요것도 여러분들 또 잘 알고 있어야 되는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인데, 간병인 사용일당이 이제 우리 15만 원, 3만 원, 7만 원 해가지고 일반 병원 시엔 15만 원, 요양병원 시엔 3만 원, 그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시엔 7만 원 이렇게 이제 보장을 가입을 하잖아요. 그런데 메리츠에는 신간병인 지원일당이라는 게 있어요. 신간병인 지원일당. 얘는 보장이 어떻게 되냐? 일반 병원 시에는 사람 보장 받고, 그쵸? 그다음에 요양병원에 입원했을 시에는 13만 5천 원 한도 내에서 실손 보장이 돼요. 그 다음에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 입원 시에는 10만 원이 보장이 돼요. 근데 여기서 이제 좀 알고 있었으면 좋겠는 게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근데 요양병원도 공동간병인만 쓸까요? 요양병원에 여러분들 입원하면은 공동간병인이 있는 병실만 있을까요? 네, 아니죠. 공동간병인만 있는 병실이 있지는 않다고 1인실도 있어요. 그러면 요양병원에 입원해서 1인실 들어가가지고 개인 간병인을 불렀을 때 어떻게 보장이 될까? 다른 데는 어떻게 보장돼요? 요양병원 입원해서 개인을 불러도 3만 원밖에 보장이 안 돼. 다른 보험사는. 그렇잖아요. 왜냐하면 15만 원, 3만 원, 7만 원 가입했으니까. 근데 얘네는
13만 5천 원 내에서 실손 보장이 되기 때문에 그 한도까지 쓸 수 있습니다. 요양병원에서 1인실 들어가가지고 개인 간병인 불러도 13만 5천 원 내에서 실손 보장이 된다고. 지금 이게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그 차이가 엄청 큰 거예요, 그게. 그래서 메리츠의 신간병인 지원을당이 사실상 보장으로 봤을 땐 제일 좋긴 해. 뭐 여러 가지 단점들은 있죠. 각자 장단점이 있어요. 신간병인 지원을당은 요양병원에서 1인실 썼어도 13만 5천 원에서 실손 보장이 되는 반면에 대신 간병인을 부르려고 그러면 48시간 이전에 신청을 해야 돼요. 간병인 사용일당 같은 경우에는 그냥 15만 원을 정액으로 보장받을 수 있대. 간병인은 내가 불러서 바로 불러서 쓸 수 있고. 간병인 사용일당은. 그다음에 간병인 사용일당은 또 좋은 게 뭐 케어네이션이라고 어플 깔아가지고 가족 간병인이 썼을 때도 보장받을 수 있고. 이런 어떤 장단점이 좀 있죠. 그래서 요 간병인 지원일당 메리츠 거 이것도 괜찮으니까 잘 판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신간병인 지원일당 요양병원. 자, 그다음에 요거는 이슈 내용인데요. 짧게 얘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종합병원 입원일당 있잖아요. 요게 지금 종합병원 입원일당이 다 20만 원으로 확대가 됐어요. 예. 메리츠, DB, 삼성, KB, 현대, 하나손해보험 30만 원까지 해가지고 이 종합병원 입원일당이 1인실 입원일당이 20만 원까지 다 확대가 됐거든요. 요거는 말일까지만 유지될 거예요. 말일까지만. 이번 달 말일까지만 유지될 거고 며칠 안 남았죠? 그 다음에 유병자 상품 우리 1Q 상품 있잖아요. 1Q. 예? 1Q 상품들, 간편가입 상품들 초간편 물어보는 거 있잖아요. 초간편. 자, 일단 손해보험의 초간편 있죠.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근경색. DB손해보험도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근경색 강경화. 하나손해보험도 5년 이내 암, 뇌졸중, 심근경색. 요 상품들 있죠. 이 상품들 다 3개월 이내에 질병 진단 및 의심 소견이 이제 앞으로 소견에 들어간다. 이 질문서에 들어간다. 그래서 원큐 상품이 가입이 어려워진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 특히나 생명보험사의 저기 이에노 상품들이 있어요. 이게 뭐냐면 이제 그맨 앞에 거는 2개월 이내에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재검 소견을 물어보고 가운데 N은 1년 이내 입원 수술, 2년 이내 입원 수술, 3년 이내 입원 수술, 4년 이내 입원 수술, 5년 이내 입원 수술 이렇게 물어보고 마지막에 O는 5년 이내에 암, 뇌졸중, 심근경색, 심장판막증, 간경화, 협심증으로 인한 진단 입원 수술을 물어보는 상품인데 이 상품들도 앞에 원래 입원 소견, 수술 소견, 재검 소견만 들어갔었는데 앞으로 질병 확정 진단이랑 의심 소견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이게 들어가 버리기 시작하면 3개월 이내 병원 가면 그냥 가입을 못해. 이제는 무슨 얘기인지 이해되셨죠? 네. 그래서 물론 이제 여러 가지 질병들이 이거는 인수된다, 이거는 인수 안 된다 이런 내용들이 나오겠죠. 그래서 이 내용까지 좀 챙겨보시면 오늘 아침에 내용도 정리되셨을 겁니다. 자, 제가 아침마다 정보망에다가 기사 올리는데 이거 요약해서 간추려가지고 기사 내용들만 올리는 거니까 이거 한번 눌러가지고 내용이 가볍게 뭐구나라고 정도만 읽어보시면 도움이 될 거거든요. 이거 읽어보는데 제가 볼 때 5분에서 10분 정도밖에 안 되니까 아침에 출근하시면 보내드린 기사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미팅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